병원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35살 여자 오연주.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보이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휠체어 옆에 절뚝이며 서 있는 남자 정재우. 그는 현주를 바라봅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날 사랑했던 사람, 내가 버린 사람, 그런데도 날 다시 안아주는 사람. 현주의 시선이 재우의 다리로 향합니다. 한쪽이 약간 짧은 그 불편한 다리.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난 후유증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할 그 다리. 현주의 다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바라보며 현주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3년 전 작은 중국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재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과 홀을 오가던 그의 모습. 재우는 불편한 다리로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오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절뚝이며 나가서 음식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때로는 직접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어주며 음식을 나르기도 했지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늘 현주에게 맛있는 요리를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새로 배운 유린기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현주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재우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맛있게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그런 일상이 되었지요. 재우는 매달 중국집에서 번 수익을 현주에게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돈 쓸 데도 없어. 여보가 마음껏 써. 필요한 건 다 사. 현주는 처음엔 남편의 그런 면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현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눈, 낮은 코, 특별할 것 없는 얼굴. 나도 좀 꾸미고 살아야지. 그날 이후 현주는 성형외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쌍꺼풀, 코 성형, 턱 라인까지. 상담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재우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현주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현주는 수술대에 올랐고 한 달 후 붕대를 풀었을 때 거울 앞에 선 현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큰 눈에 높은 코, 갸름한 턱 라인까지. 현주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집에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은 현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조차 처음에는 그녀를 지나쳤고요. 아니, 현주야? 너 진짜 연예인 같다. 완전 달라졌어. 눈, 코, 입이 다 바뀌었어. 너무 예뻐. 현주는 이런 반응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우의 눈빛이었지요. 여보, 예뻐졌네. 하지만 내 눈엔 항상 예뻤어. 그 말이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주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만 있구나. 재우의 절뚝이는 걸음걸이, 투박한 손, 서툰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처럼요. 중국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이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러시면 사장님이 질투하시겠어요. 현주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그런 호칭이 갑자기 낡게 느껴지네. 재우는 아침부터 밤까지 중국집을 위해 일했습니다. 장보기, 음식 준비, 주방 관리, 직원 교육까지. 현주도 가끔 중국집 일을 도왔지만 성형 이후에는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좋았지만 중국집 사장 부인이라는 정체성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지요. 자주 오던 단골들은 현주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중국집 사장 부인 주제라는 시선이 현주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든 없든 현주의 마음속에는 그런 시선이 있다고 느껴졌지요. 밤이 깊어 중국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우는 여전히 불편한 다리로 절뚝이며 걸었고 현주는 그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의 걸음에 맞추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걸음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요.
현주는 점점 자신의 새로운 외모와 어울리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미용사와 나눈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지요. 고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연예인 같은데 무슨 일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중국집을 운영해요. 중국집이요? 아이고, 너무 아깝네요. 이 외모면 모델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현주의 마음에는 뿌리 깊은 불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변한 내가 작은 중국집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우는 여느 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현주에게는 갑자기 좁은 우리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은 동파육 만들었어. 요즘 힘든 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현주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는데 문득 재우의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투박한 손, 말할 때마다 조금씩 구부정해지는 어깨, 그리고 항상 조금씩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까지. 재우 씨, 응? 무슨 일 있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재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일상. 답답해요. 재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지 말해줘.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그게 아니라 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을, 내 모습에 맞는 삶을. 이 말을 듣고 재우의 눈에 상처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과는 다른 삶,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이미 마음속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우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후 현주는 결심한 듯 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우 씨, 우리 이혼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니?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나에 대한 문제예요. 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후 일주일 동안 재우는 놀라운 속도로 이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주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재우가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집, 차,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집을 운영하며 모은 적금까지. 이건 다 내 거야. 새 출발을 하려면 필요할 테니까. 현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날, 재우는 마지막으로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어. 정말로.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현주는 재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이틀 후 현주는 재우가 남겨준 고급 세단을 몰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현주의 눈에는 문득 재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나면 항상 닦아주던 그의 손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위로. 현주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난 잘 살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이혼 후 첫 한 달은 현주에게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우가 남겨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시도했지요. 헤어스타일을 더 과감하게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사입고 예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도 방문했습니다.
이제 봐야겠네요. 현주 씨, 성형외과 의사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연예인이나 모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현주는 SNS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올렸습니다. 고급 승용차 앞에서 찍은 사진,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리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 댓글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와, 언니 정말 예뻐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서 일하세요? 연예인 같아요. 그 차 정말 부럽네요. 성공하셨나봐요. 현주는 이런 반응에 취해 더 많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재우가 남긴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화려한 외면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주는 SNS를 통해 이진우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28살로 현주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진우는 현주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처음 프로필 사진을 봤을 때부터 반했어요. 현주는 그런 말에 설렜습니다. 재우는 한 번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항상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지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멋있네요. 진우는 웃으며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라이브 어때요? 내 차는 조금 낡았지만 괜찮다면. 현주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차로 가요. 더 편할 거예요. 그날 밤 현주는 진우와 함께 한강변을 드라이브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현주의 손을 잡고 속삭였지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 말에 현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요. 하지만 문득 재우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재우도 처음 만났을 때 비슷한 말을 했었지요. 현주 씨가 너무 예뻐서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왜 그 기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현주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그 후로 현주와 진우는 자주 만났습니다. 고급 와인바, 야경이 멋진 레스토랑, 주말 여행까지 항상 현주의 차를 타고 현주가 계산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니까요. 더 많은 사진들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화려한 장소들, 행복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침대에 누우면 현주는 가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재우와 함께했던 소박한 저녁 식사, 별것 아닌 일상의 대화들, 그가 항상 챙겨주던 따뜻한 보살핌. 이게 진짜 내 삶이었어야 해. 현주는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진우와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 그는 현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평에 있는 펜션에 가보는 건 어때요?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현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현주는 진우를 태우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생각보다 한적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하지만 진우는 갑자기 현주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가요. 펜션에 일찍 도착하고 싶어요. 현주는 불안했지만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알렸습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커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 어둠 속에서 점점 가팔라지는 커브. 현주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진우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속도로 돌 수 있어요. 현주는 순간 주저했고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타이어가 물에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핸들은 더 이상 그녀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차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현주의 눈앞에는 재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기계음. 현주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다리 쪽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낯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는 희미한 시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였어요.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그제야 현주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빗길, 미끄러진 타이어, 통제를 벗어난 핸들, 그리고 진우, 저와 함께 있던 사람은요? 괜찮나요?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찰과상과 골절로 끝났어요. 지금은 다른 병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고 자신의 다리는 여전히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은 거죠?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척추와 다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어요. 응급 수술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현주의 귀에 하반신 마비라는 말이 웅웅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들어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다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최종적인 진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유롭게 걷고 운전하고 삶을 즐기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일부 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현주는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선택들, 재우와의 이별,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네, 팔이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곧 나을 거예요. 진우는 병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말해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현주는 그의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더 많이 담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저는 이제 걷지 못할 수도 있대요. 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미안해요. 침묵이 흐르고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진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즐거운 시간뿐이었다는 것을요. 몇 주가 지났고 현주는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매일 와서 그녀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간단한 운동을 도왔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현주는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현주 씨, 지금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주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며 모았던 저축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보험 처리도 복잡했고 차량도 완전히 폐차된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현주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연락이 끊긴 진우, 그리고 SNS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친구들. 그녀가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과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료보험 적용 기간이 곧 끝나거든요.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퇴원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가족이나 돌봐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봐줄 사람?
그녀는 이제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녀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할까요? 그날 밤 현주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재우, 그녀가 떠나온 사람, 그녀가 버린 사람. 하지만 그는 과연 그녀를 받아들여 줄까요? 현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재우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현주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습니다. 미안해. 나야. 다음 장을 계속해서 작성해 드릴 제 5장 중간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현주는 재우가 전화를 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화기 너머에 있었고 그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마침내 재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이야. 사고가 있었어.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다쳤어? 현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예전 당신처럼. 재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지금 바로 갈게. 현주는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재우가 정말 올까?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발길을 돌릴까? 그녀를 버린 것처럼 그도 그녀를 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절뚝이는 걸음으로,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재우는 2시간이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절뚝이는 걸음으로,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재우는 현주의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주의 다리로 향했지만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연락해서. 다른 사람이 없어서. 재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는 뭐래? 현주는 사고 상황과 의사의 진단을 설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불확실한 회복 가능성,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녀는 재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저 깊은 이해와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재우는 말했습니다. 퇴원은 언제 할 수 있어? 다음 주. 하지만 갈 곳이 없어. 아파트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 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돌봐줄게. 현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당신을 떠났는데. 재우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을 잡아줬잖아. 이번엔 내가 내 손을 잡아줄게. 현주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처음 재우를 만났을 때 그의 불편한 다리를 보고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재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현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재우는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주의 주치의와 길게 상담을 했고 퇴원 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재활기구, 약물, 그리고 집의 구조 변경까지. 재우는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집에 경사로를 만들었어.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재우가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조금 넓혔고 침대도 바꿨어. 현주는 놀랐습니다. 이틀 만에 그걸 다 했다고? 중국집 일을 잠시 동료에게 맡겼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재우의 헌신적인 모습에 현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자신을 돕겠다니. 현주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재우는 현주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의 햇살은 밝고 따뜻했지만 현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몸의 상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도. 잠깐, 여기서 기다려. 재우는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오겠다며
현주를 잠시 혼자 두었습니다. 현주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앞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 뛰는 것,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현주 씨, 그가 말했습니다. 퇴원하나 봐요. 어디로 가는데요? 현주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물어보는데요?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혼자가 아니에요.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재우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지 못했고 바로 현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준비됐어? 재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추구했던 삶, 그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버렸던 삶,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일상이 이제는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곧 도착해. 재우가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진 건 없어. 그냥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조금 바꿨을 뿐이야. 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재우의 집으로, 그녀가 떠나온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현주가 떠났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된 복도와 문들, 그리고 낮아진 세면대와 화장실 손잡이였습니다. 재우는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재우는 현주를 휠체어에 태운 채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는 좀 낮춰놨어. 휠체어에서 옮겨 타기 쉽게. 현주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쓰던 그대로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그녀의 필요에 맞게 몇 가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손이 닿기 쉬운 높이의 협탁이 있었고 옷장의 행거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다 혼자 했어? 현주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재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집 직원들이 도와줬어. 모두들 널 기억하더라고. 현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잊고 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럼 조금 쉬어.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재우는 문을 나서려다 멈춰섰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현주는 재우가 나간 후 혼자 남겨진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의 지난 시간들, 그녀가 너무 쉽게 버렸던 평범한 일상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준 재우의 마음,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우는 현주의 휠체어를 밀어 식탁으로 데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하지만 정성 들인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현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식사 중에 재우는 조용히 중국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메뉴 변경,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소식까지.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현주에게는 그 어떤 대화보다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재활치료 시작해야 해. 재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추천해준 곳이 있어. 일주일에 3번. 내가 데려다 줄게. 현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중국집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재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익숙한 자신의 침대에서.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재우의 도움이 필요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현주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재우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첫 번째 재활치료일.
재우는 현주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사는 현주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하고 재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현주 씨,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치료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주는 이미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치료사는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차 근육 강화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주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나아질 거예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현주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그 여자가 현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요. 현주는 그 여자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지금은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업도 있고 결혼도 했고 심지어 입양한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우린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이 현주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재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괜찮아? 재우는 운전 중이었지만 잠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돼. 집에 도착했을 때 재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지금? 알겠어요. 곧 갈게요. 재우는 전화를 끊고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집에 일이 좀 생겼어.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현주가 말했습니다. 재우는 현주를 침대에 눕히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뭐 필요하면 전화해. 재우가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현주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 댓글들, 그리고 좋아요들,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진우와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리자 재우와 함께했던 소박한 일상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현주는 천천히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우의 미소, 그들이 함께 갔던 소박한 여행, 재우가 직접 만들어준 요리들, 그때는 몰랐던 행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현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 계정 삭제를 눌렀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가짜 삶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현주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사용법도 익숙해졌고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다리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휠체어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재우는 중국집 일과 현주 돌보기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현주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치료에 데려다주고 중국집에서 일하고 다시 현주를 데리러 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현주는 그의 피로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저녁 현주가 물었습니다. 중국집도 바쁜데 나까지 돌봐주고.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다시 옆에 있어서 좋아. 그 말에 현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재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이럴 자격이 없어. 현주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어? 재우는 현주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야. 조건이 없어.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내가 당신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다니. 재우는 현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 다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내가 내 옆에 있어준 그 순간부터
난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현주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재우를 만났을 때 그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마음을 열었지요. 지금 내가 휠체어를 타든 걷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에 좀 일찍 가봐야 해. 재우가 말했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와서. 알았어. 나 혼자 괜찮으니까 걱정 마.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재우가 나간 후 현주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요즘 자신의 상태에 맞는 취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독서, 뜨개질, 그리고 간단한 요리까지. 특히 요리는 재우가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되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주는 휠체어를 밀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 씨, 진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주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진우는 현주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다치셨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전 남편이랑 다시 살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재우 씨가 돌봐주고 있어요. 현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실 건가요? 휠체어를 평생 타야 할지도 모르는데. 현주는 진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가셔도 돼요. 진우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잠깐 들렀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진우가 떠난 후 현주는 재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화 안 났어?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화를 내? 그냥 내 옛 친구잖아. 친구가 아니야. 현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함께 있었어. 재우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나간 일이니까. 현주는 재우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이런 벌을 받은 것 같아. 현주가 흐느꼈습니다. 날 미워해도 돼. 재우는 현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그냥 삶이야.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어떻게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어? 현주가 물었습니다. 난 이미 용서했어. 재우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야. 그 말에 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후회와 슬픔, 그리고 감사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우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재우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든 간에. 그 순간 현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사랑의 감각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현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날 밤 현주는 재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중국집 다시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재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지만 내 상태가. 그래도 할 수 있어. 현주가 말했습니다. 포장 주문을 받는다든지 계산을 돕는다든지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재우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주의 외적인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국집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재우는 중국집을 조금 더 넓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주도 공식적으로 중국집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네. 현주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함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모두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반갑게 현주를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주방장 김 씨가 반가워했습니다. 매일 오시겠다고 하셔서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현주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집은 생각보다 더 바빴습니다. 재개장 소식을 듣고 많은 단골들이 찾아왔고 현주는 계산대에서 포장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노부부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단골이었고 현주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할머니가 현주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휠체어 타시는데도 이렇게 일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현주는 재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는 음식을 주문했고 현주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손님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현주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성형 전 사진 모델 하셨던 분 아니세요? 현주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에 제공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같은 병원에서 상담받았거든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결과라고. 현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완벽한 외모가 완벽한 삶을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요. 여성은 현주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죄송해요. 실례였나요? 아니에요. 현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중국집은 조금씩 한가해졌습니다. 현주는 창가에 휠체어를 세우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바깥 세상이 그토록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이 작은 중국집이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재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재우는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불편한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주는 그 모든 것이 재우의 일부라는. 재우는 현주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불편한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주는 그 모든 것이 재우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재우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내가 돌아와서 좋아하더라. 현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돌아와서 좋아. 그때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얼른 휠체어를 돌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손님은 메뉴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자장면 3개랑 군만두 하나 포장해주세요. 현주는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치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 후 재우가 포장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주는 그것을 손님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손님, 서비스로도 군만두 더 드릴게요.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현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득 그녀는 예전에 꿈꾸던 화려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싼 옷,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중국집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 갈까? 재우가 현주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우 씨, 현주가 문득 말했습니다. 행복해? 재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내가 다시 내 곁에 있으니까. 현주는 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이제 그 투박함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행복해. 현주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앞에 서는 내가 가장 나다운 거란 걸. 그들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우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현주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겉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현주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정이구나. 우리는 종종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재우의 다리와 현주의 휠체어, 그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내일도 중국집에 갈 거지? 재우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니까.